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모든 걸 찢어버리고 싶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저는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세상엔 정답도 오답도 없죠. 그저 이름 붙일 수 없는 상처들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과거에서 도망쳤다고 믿었지만 운명은 결국 그를 과거와 마주하게 만들었죠.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그 사람과 우진은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는 대형 미디어 그룹의 크리에이티브 부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죠. 사람들은 우진을 이렇게 말합니다. 차가운 사람이다. 말수가 적지만 똑똑하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왼쪽 뺨에 있는 긴 흉터가 사고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소년 시절의 악몽이 남긴 흔적입니다. 중학교 시절 우진은 마르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사람들과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죠. 그런 성격은 오히려 표적이 되었습니다. 괴롭힘의 대상이었죠. 그것도 매일같이. 그 중심에는 달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유급생이었고 선생님들도 통제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는 늘 철봉 모양의 막대를 들고 다녔습니다. 천으로 감싸놓고선 체육봉이라고 불렀지만 모두가 알았죠. 그걸로 사람을 때리는 데 쓴다는 걸. 우진의 가방은 여러 번 하수구에 버려졌고 신발은 껌투성이가 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쉬는 시간 내내 운동장을 기어 다녀야 했어요. 넌 짐승이잖아. 대수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 말하면 다음 날엔 더 심하게 맞을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10월 말, 체육 수업이 끝나고 우진은 운동장 뒤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대수와 다른 3명이 함께 있었죠. 문은 잠겼고 하나는 다리를 붙잡고 하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대수는 막대를 들어 우진에게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너 방금 나 째려봤냐? 대답해. 이 찌꺼기야. 우진은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감싸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못했죠. 막대 끝이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왼쪽 뺨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양호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속삭였죠. 엄마가 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참고 버텨요. 왼쪽 뺨이 타는 듯이 아팠습니다. 8바늘을 꿰매야 했죠. 하지만 진짜 아픈 건 문을 열고 들어온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화도 없고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실망. 그날 밤 우진은 아파트 9층 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발은 이미 밖으로 나가 있었죠.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 머릿속에는 한 생각만 반복되었습니다. 지금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겠지. 바로 그 순간 어머니가 문을 열고 달려왔습니다. 그의 팔을 낚아챘고 둘 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족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급히 유학을 준비하자. 이 모든 것과 완전히 끊어내자고요.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이제 우진은 성공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말수가 적고 눈빛은 차분했죠.
하지만 그 안에는 폭풍이 잦아든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출근 첫날, 그는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들고 나오는 순간 길가에 떨어진 택배 상자를 보았습니다. 누가 떨어뜨리고 그냥 가버린 듯 했습니다. 우진은 상자를 주워 한쪽으로 옮기려다 멈칫했습니다. 송장에 적힌 이름, 보낸 사람, 정대수, 광진 지점. 그 순간 그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터질 듯 고동쳤습니다. 대수, 그 이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헐레벌떡 골목에서 달려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길거리, 카페, 주차장. 하지만 우진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죠. 모자를 눌러 쓴 채 택배를 품에 안고 말없이 떠났습니다. 대수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택배도 찾지 못했습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물건이 궁금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이름 때문이었죠. 그리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 눈빛이 이제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평온하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택배 박스를 들고 라벨에 적힌 택배 회사로 갔습니다. 상자를 접수대 위에 올려놓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주웠어요. 정대수라는 분이 이 회사에 계신가요? 직원은 시스템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네, 광진 지점에 근무 중이세요. 연락드릴까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처만 남기고 돌아섰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이미 하나의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맞아 쓰러졌고 너 때문에 뛰어내리려 했었다. 근데 넌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살아가네. 하지만 이번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지켜봤다.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보기 위해서였다. 택배 회사에서 정대수의 지점 주소를 알아낸 우진은 조용히 그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모든 일이 지나간 후 그자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는 강가 옆 오래된 주택가 한 구석에 살고 있었다. 낡고 허름한 하숙집, 곰팡이가 핀 벽,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창문에는 찢어진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희미한 노란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왔다. 그날 오후 대수가 택배 일을 나선 틈에 우진은 옆방의 문을 두드렸다. 문이 살짝 열리고 마른 몸매의 할머니가 얼굴을 내밀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정대수 씨라고 아시나요? 예전 친구를 찾고 있어서요. 여기서 오래 살았나요? 할머니는 우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대수 말이지. 불쌍한 아이야. 여기 산지 글쎄 3, 4년은 됐지. 부인이 떠난 뒤부터였어. 우진은 멈칫했다. 부인이 떠났다고요? 응, 그 아가씨가 그러더라고. 가난도 그렇고 대수 성격이 워낙 괴팍해서 못 견디겠다고 다른 남자랑 나가버렸지. 그런데 대수는 병든 애를 데리고 남았지. 애가 워낙 작고 약해서 맨날 병원 신세야. 옆방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우진은 거기서 낡은 초등학생 책가방 하나를 보았다. 빗물에 젖은 채 덜 마른 아동용 점퍼도 빨래줄에 조용히 걸려 있었다. 그 친구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잖아. 퇴근하면 정신없이 애 돌보느라 바빠. 애가 열이라도 나면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가고 어느 날은 현관 앞에 주저앉아서 마치 아이처럼 울고 있더라고.
우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때 그 대수의 얼굴이었다. 차갑고 잔인했던 눈빛. 책상을 야구방망이로 내려치고 우진의 공책을 찢어 변기통에 던지며 비웃던 그 웃음. 그는 몰랐다. 자신의 장난 하나하나가 상대에게는 칼날이었다는 걸. 그날 우진은 10번째 층 난간에 섰다. 어디로도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 자는 어두운 방에서 아픈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 너는 고통 속에 살고 있지. 하지만 난 모른다. 그게 네가 받아야 할 대가인지 아니면 운명이 나 대신 내린 형벌인지. 우진은 복도 끝에 멈춰 섰다.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희미하지만 지독히도 복잡한 생각이었다. 우진은 여러 차례의 관찰 끝에 정대수의 일과를 거의 완벽히 파악했다. 그는 광진구의 낡은 고시원에서 살았다. 낮에는 택배 일을 하고 밤에는 도매시장 근처의 터미널에서 짐을 옮겼다. 휴일도 없었다. 친구도 없었다. 라이프와이어 트랜스글로벌 247.com +5 사이더 +5 hax.ai +5. 그의 곁에는 어린 딸 하나뿐이었다. 7살쯤 되어 보였다. 마른 몸에 창백한 얼굴, 마치 마른 나뭇가지 같았다. 어느 날 우진은 조용히 그를 따라 병원까지 갔다. 대수는 버스에서 내려 딸을 안고 소아과로 들어갔다. 딸을 대기실 의자에 앉히고 급히 맞은편 약국으로 달려갔다. 밖에서 지켜보던 우진은 그가 지갑을 열어 동전을 하나하나 세는 모습을 보았다. 약색의 가격을 묻자 그는 잠시 멈칫했다. 5,000원 정도가 부족했다. 대수는 입술을 깨물며 약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혹시 약을 나눠서 살 수 있을까요? 처음 3일치만 먼저 살 수 있을까요? 약사는 잠시 찡그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요. 다음엔 꼭 전액을 가져오세요. 대수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약국을 나와 그는 벤치에 앉았다. 구겨진 편의점 도시락을 꺼냈다. 유통기한은 흐릿했고 용기는 찌그러져 있었다. HIXAI +3 러쉬 트랜슬레이트 83 구글 디치 83. 그는 작은 반찬 하나를 집어 입김을 불어 식히고 딸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만 먹자. 아빠가 약 샀으니까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바로 그 사람인가? 정대수. 한때 친구들을 시켜 우진을 화장실 바닥에 눕히고 머리에 물을 붓고 죽고 싶냐? 벌레 같은 놈라고 외치며 웃던 그 사람. 그는 중학교 시절 우진을 절망의 끝으로 몰아넣었다. 우진은 어느 날 10층 난간에 올라섰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야윈 아버지가 되어 딸에게 식은 밥을 먹이고 있었다. 손은 노인처럼 떨렸고 눈은 수면 부족으로 퀭했다. 그날 밤 우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복수의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창고에서 날 때렸지. 내가 자살 직전까지 몰렸지. 이제 내 차례야.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다. 광진구 택배회사에 학교 폭력 전력이 있는 직원이 있다더라. 그 한마디면 광고 계약이 취소되고 배송 업무가 끊기고 대수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콩 하나를 부수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다. 직접 나설 필요도 없었다. 아니면 조폭 몇 명을 고용해 그를 몇 주간 병상에 눕히는 것도 가능했다. 또는
그를 직접 찾아가 고급 정장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비웃으며 말하는 것이다. 잘 지내냐? 난 아직도 널 기억해. 쓰레기 같은 놈. 내가 널 잊을 줄 알았냐? 봐라. 지금의 나와 너를. 그렇게 하면 통쾌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딸의 모습이 떠올랐다. 작은 손으로 식은 밥을 받아먹는 피곤하지만 순한 눈빛의 아이.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한때는 악인이었지만 지금은 마른 몸으로 매일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밖에서는 도시가 아침 햇살 속에 분주했다. 우진은 10년 넘게 갈망했던 복수를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어느 늦은 오후였다. 대수는 강남의 고층 빌딩으로 배달 요청을 받았다. 그곳은 광고회사였다. 밝은 사무실, 세련된 직원들, 삶이 고단한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 같았다. 대수는 택배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로비를 지나 그 순간 걸음을 멈췄다. 복도 끝 유리 회의실 앞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등을 보인 채 키가 크고 마른 체형, 정갈한 머리, 검은 정장, 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대수는 몸이 움찔했다. 그 남자는 조수의 부름에 고개를 살짝 돌렸다. 옆 얼굴이 잠시 보였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대수를 스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대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사람 어디서 본 적 있지? 며칠 후 그는 다시 같은 빌딩으로 배달을 갔다. 이번엔 다른 층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 남자가 또 보였다. 복도 한쪽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이번에는 우진이 똑바로 대수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다. 피하지도 않았다. 깊고 긴 시선. 대수의 속이 얼어붙었다. 그날 밤 대수는 옆집 할머니를 찾아갔다. 가끔 아이를 돌봐주는 분이었다. 저기요, 요즘 이 근처에 낯선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정장 입은 남자라든가 이상한 차가 주차되어 있다든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전에 검은 차가 골목에 세워져 있었지. 차 안에서 1시간 넘게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젊은 남자가 한번 이런 걸 묻더라고. 저 집 아이는 누구 자식인가요? 예의는 있었지만 왜? 무슨 일 있니? 대수는 말이 막혔다. 심장이 언덕을 달린 것처럼 쿵쾅거렸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우연이 아니다. 헛것도 아니다. 그 사람 우진이다.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20년 넘게 묻어둔 과거가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화장실에서 자기를 피해 웅크리고 울던 아이, 운동장에서 떨면서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 침 뱉고 걷어차이고 맞아 울던 그 아이. 이제 그 눈빛이 다시 돌아왔다. 그날 밤 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작은 딸이 거칠게 숨을 쉬며 누워 있었다. 약이 떨어져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민서는 겨우 6살. 마르고 병치레가 잦다. 한번 앓기 시작하면 며칠씩 열이 내리지 않는다. 그가 복수를 하려는 거라면 나야 어쩌든 상관없다. 하지만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지? 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나왔다.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예전엔 짐처럼 여겼던, 지금은 살아갈 이유가 되어버린 그 아이 때문이었다. 대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손이 떨리며 현관문을 열었다. 설마 우진이 정말 돌아온 건가? 복수를 하려고 어느 흐린 오후였다.
대수는 오토바이에 짐을 싣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번쩍이는 검은 구두한 켤레가 눈앞에 멈췄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함이 스쳤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익숙한 눈빛이 눈을 마주쳤다. 우진이었다. 검은 정장, 연한 회색 넥타이, 값비싼 시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때 묻은 유니폼에 땀에 젖은 대수와는 정반대였다. 정대수 씨 맞죠? 우진이 물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수는 더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눈빛은 얼음 같았다. 저번 주 당신의 택배를 준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네요. 이름도 기억해요. 절대 잊을 수 없죠. 대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심코 박스를 움켜쥐었다. 너 혹시 우진? 우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다가섰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때 기억나요. 당신한테 맞으면서 울부짖었죠. 3층 화장실에서요. 피와 오물이 섞인 냄새까지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당신의 눈빛, 짐승처럼 만족스럽던 그 눈빛. 대수는 숨을 쉬는 것도 잊었다. 우진은 몸을 숙였다. 귓가에 속삭였다. 혹시 아세요? 가을밤 옥상 난간에 서서 죽고 싶었던 적 있어요. 그 이유 단 하나. 당신 때문이에요. 대수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우진은 낮게 웃었다. 당신은 몰랐겠죠. 거리에서, 회사에서, 약국에서 마주쳐도. 하지만 전 당신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지켜봤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당신을 보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잠시 무거운 침묵. 우진은 반걸음 물러섰다.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며 말한다. 사실 여러 방법을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시켜 다리를 부러뜨릴까? 당신 상사에게 말해서 해고당하게 할까? 아니면 익명으로 과거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당신 인생은 끝장이죠. 대수의 눈이 커졌다. 주위를 둘러봤다. 도망갈 길을 찾듯 우진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하지만 그때 당신 딸을 봤어요. 민서 맞죠? 참 마르더군요. 약국에서 지갑을 뒤지며 3일치만 먼저 나눠달라고 사정하는 당신 모습도 봤어요. 대수는 고개를 푹 숙였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당신은 쓰레기일지 몰라도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우진은 고개를 들고 다시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남은 건 씁쓸함 뿐이었다. 용서한 거 아니에요. 난 당신을 절대 용서한 적 없어요. 그저 당신처럼 되고 싶지 않았을 뿐. 그 말을 끝으로 우진은 돌아섰다. 차들과 먼지 사이로 그의 뒷모습은 점점 멀어졌다. 대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보이지 않는 판결을 받은 죄인처럼 일주일이 흘렀다. 그날 마주친 이후로 우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끝없는 회의, 수북한 기획서, 정돈된 생활. 하지만 그 마음 어딘가 조금씩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약국 앞을 지날 때마다 그는 발걸음을 늦췄다. 아이를 태운 아버지를 볼 때면 몇 초간 멈춰 섰다. 더 이상 타오르는 분노는 없었다. 이제는 오래된 상처, 새살이 돋는 듯 간지럽고 은근히 아팠지만 더 이상 피는 흐르지 않았다. 어느 비 오는 날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우진은 한 남자를 발견했다. 비를 피하려 처마 밑에 서 있던 남자. 젖은 종이컵에 라면을 들고 있었다. 대수였다. 그 옆엔 민서. 찢어진 비옷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는 기침했다. 약하고 거칠게. 대수가 고개를 들었다. 우진을 봤다. 도망치지 않았다.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마운 눈빛이었다. 우진은 조용히 다가갔다. 우산을 펼쳤다. 먼저 민서의 머리 위에 씌웠다. 그리고 대수에게 건넸다. 아무 말도 없었다. 비 내리는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조용한 침묵, 말 없는 용서처럼. 3개월 후 우진은 회사 근처 카페에 갔다. 익숙한 직원이 물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으시죠?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돌아서던 순간 그는 멈췄다. 구석 자리. 대수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앞치마를 입고 조용히 집중한 눈빛으로. 아직 힘들어 보였지만 더 이상 고단한 그림자는 없었다. 민서는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낡은 노트에 색칠을 하며 책상 위엔 따뜻한 두유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대수가 고개를 들었다. 우진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사과가 아니었다. 감사의 인사였다. 인정이었다. 우진은 미소 지었다. 처음이었다. 그는 거울 속에서 15년 전의 자신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이제 남은 건 현재의 자신, 지옥을 지나온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고 악마가 되지 않았다. 용서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용서가 어쩌면 우리 마음 어딘가와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